그 식을 포함한 최대 최소에서 11번은 답이 없어요 원래. 포함한 최대 최소에서 11번은 최대 최소가 없다가 답이에요. 이게 잘못됐고요. 11번은 없다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41번, 42번 여기 41, 42가 그거하고 또 달라요. 아까 거는 뭐냐면 좀 느낌이 다른데 아까 거 같은 경우는 탄젠트 그래프거든요. 탄젠트 그래프가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까 거는 범위가 없었죠. 11번은 범위가 없을 때는 탄젠트 그래프 자체가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애초에 뭐 3을 곱하던 뭐 평행이동하던 뭐 어쨌든 답은 없어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은 없다가 정답이고요. 근데 사실 1번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이게 치환을 하거든요. y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치환하는데 이게 치환을 하는 그 순간 범위가 생겨버려요. 탄젠트는 0에서 그러니까 탄젠트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0에서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점근선이 2분의 파이다. 그렇기 때문에 a 값의 범위가 0보다 그냥 크다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지고 내가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나머지랑 마이너스 4분의 9가 됐다 했을 때 2분의 1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안에. 그렇죠. 이건 또 다른 그래프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버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차함수 형태에서 여기가 a 값이 2분의 1인데 우리가 a의 범위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형성이 됐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죠. 근데 최대값은 나오지 않아요. 최대값은 나오지 않는 게 맞아. 왜냐면 a 값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고만 돼. 여기 최대값은 안 나오고 최소값만 나오는 게 맞고요. 얘는 반면에 뭐만 나오고 있어? 최대값만 나오고 있죠. 최소값 나오고 얘는 최대가 안 나오죠. 얘는 반대로 이렇게 뒤집혀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a의 값의 범위가 얼마가 나오죠? 3이 나오죠.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 테니까. 왜냐면 범위가 똑같잖아. 그렇죠? a의 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최대만 나오고 최소는 없는 게 맞아요. 답이 하나씩 나오죠. 또 이거 좀 이상해서 못 풀었다. 그런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프린트. 자, 주기 및 최대 최소에서 몇 번? 59번. 59번. 최대 최소 59번. 자, 이 절대값인데, 안 풀어도 돼요. 예. 안 풀어도 돼요. 안 배웠으니까. 이 절대값 그래프는 두 번째 할 때 배우는 거라서 처음에 이걸 건드리면 머리가 터져요. 그냥 가볍게 알려드리면 이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절대값이 붙으면 얘를 밑에서 끌어올려요. 여기가 사라지죠. 그죠? 그러면 주기가 파이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래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 주기 이걸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좀 어려워. 그렇죠? 이 상태에서 막 끌어올리고 폭 늘리고 지금 이 상태를 한 건데 결코 쉬운 영역이 아니라서 지금은 건드리는 여기는 건너뛰시면 돼요. 현재 70번. 70번이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제 미정계수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깔려 있는 상태고요. y축이 가장 가까운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 녀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기만 봅니다. x 플러스 b분의 파이는 여기 3분의 파이라고 써 있죠. 죄송해요. 원래는 x 여기 x 프라임인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근데 뭐 해봤자 2항밖에 더 안 해. 미안해요. 2 n파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2항만 하겠죠. 쭉 2항을 하게 되면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인데 b분의 파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묶을 수가 없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b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항
고마워.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이 이제 가장 가까운 정근선이 요거라고 돼 있는데 우린 n에다가 0, 1, 2, 3, 4를 대입해봐야 돼. 원칙적으로. 0 대입해보면 요거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파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녀석의 값이 지금 3분의 파이가 되려면 만약에 3분의 파이가 되려면 b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얼마죠?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b가 6인 거지. 그래서 b가 6 들어가면 빼서 어서오세요 3분의 파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어서오세요 b의 값은 6이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b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크다는 건 맞죠. 근데 뭐 확인 작업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n에다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도 대입해 볼 수는 있어. 자, 플러스 1 대입해 보시면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됐어. 그럼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인데 여기 이제 3분의 파이 형태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 상태로 보자면. 그럼 뭐 이거 그대로 계산을 해 보시면 잠깐만 6분의 파이가 딱 봐도 b가 크겠죠. 얘보다는. 그렇죠?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파이인데 그럼 b가 음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정근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요거 일단 생각하시고 그래서 x의 값을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n에다가 대입해 보는 거죠. 근데 가장 만만한 게 이제 가장 가깝다는 표현이 나오면 n이 0일 때가 대충 답이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정도 대입해 보는 것도 나쁘죠. 시간상입니다. 자, 또 몇 번? 한두 개만 더 받을게요. 몇 번 가볼까요? 이것 때문에 묵혔다. 준일이 막힌 유형 있어? 아까 그거? 그거 말고는 없어? 용준이는 막혔던 유형 있어? 뒤를 못 풀어. 아직 안 풀어서? 최진이는? 80번. 최진이는? 너 숙제 또 안 했고 최진 너 언제 숙제 하래? 명절에? 네 하려고 이제 하려고요. 한 달 만에 드디어. 와 25일 지났어. 25일 만에 드디어 이제 숙제를 하는데 멋있다. 평가도 이제 풀려고요? 네. 그래요, 좋아요. 평가도 풀고 잘하자. 탄젠트와 사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정말 짜증나죠. 조합수 그래프가 점에서 만난대요. 3분의 파이 콤마 c라는 점에서 만난답니다. 뭐 값을 구하라고 해요. 다행스럽게 얘네들은 탄젠트 값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사인 값 자체가 변화가 생겼죠. 사인이. 그렇죠? 근데 뭐 해보는 방법은 단순하죠. 3분의 파이를 요 식에다 대입해 보면 이 탄젠트에 의해서 3분의 파이 콤마 3분의 파이는 얼마죠? 탄젠트 60도는 얼마죠? 탄젠트 60도. 이게 고민되면 안 되는데. 준이랑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탄젠트, 그죠? 우리가 특수한 각, 중학교 때 배웠던 특수한 각들, 그것들은 고민 없이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 그래프가 얘를 지난대요. 그쵸? 얘를 지난다고 되어 있는데 b의 값은 우리가 주기로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원래는 2파이였던 걸 뭘로? 2분의 b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파이가 만들어진 거지. b의 값은 얼마가 되죠? 4 되겠죠. 4. 그래야 파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b의 값은 4가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a 사인 2x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다 대입하면은 a에다가 사인 2 곱하기 3분의 파이를 대입했더니 루트 3이 나오더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뭐 사인 3분의 2 파이는 a분의 루트 3이 되는데 사인 3분의 2 파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얼마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뺀 거니까 3분의 파이만큼 뺀 거니까 사인 3분의 파이니까 60도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 근데 얘는 위치가 지금 2, 4분면 그러니까 플러스 맞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니까 a 값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특성각은 알아야 돼요. 특성각 모르면 그렇지. 자, 또 준서 혹시
유형 몰라서 못 푼 거 있어요? 저도 안 풀었어요? 풀었어요? 오늘 좀 그래요? 지우야 혹시 너 아직 안 했구나. 이 명절에 다들 살짝 불렀네. 지훈이는 혹시 요거 저 그때 안 왔어. 너 그때 안 왔었다고? 지훈이 언제? 맞다 너 안 왔었지. 너 근데 체했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체했니? 회복이 잘 안 됐어? 그 중간에 나가긴 했는데 어. 그 너무 늦어가지고 몇 시였는데? 한 5시. 5시 5분 늦어. 우리 5시 반부터 또 마지막 수업 있잖아. 할 말이 없지. 에이 뭐 이렇게 된 바에 뭐 그냥 그치? 유나 그러면 안 되지. 자 요거는 요 정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삼각 방정식 했어요. 방정식 했고요. 오늘은 이제 부등식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들 아침에 피곤하지. 내일도 그 명절인데. 혜진아, 우리 얘기 몇번 가르쳐? 시간의 개수 안 했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풀이는 얘기 5번? 이거요? 그건 풀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5번 라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부등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부등식은 좀 어려워서 일단 조금 놔둔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예제 6번입니다. 예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예제 6번. 실근의 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험에는 단골로 출제가 돼요. 굉장히 선생님들이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다 틀리거든요. 이 녀석이 나오면 이게 객관식이 아니고 단답형이었으면 정답률이 한 5%에서 10% 사이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로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합니다. 방식도 그렇게 막 쉽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프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그걸 감안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은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자, 뭐냐면 사인이 있어요. 주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사인 그래프의 기본적인 형태를 그려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래프가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서도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원래 얘는 무슨 축이냐면 x축인데 이 x축에는 우리가 보통 각도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파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착각하는 게 요게 뭐 2분의 파이 뭐 이런 데가 뭐 2분의 3파이 이런 데가 들어오면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 자리에 2, 3, 4 이런 거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주야 2, 3, 4 뭐 이런 거 숫자 써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돼요. 괜히 선생님 여기 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얘가 있어요? 파이도 실수고 얘도 실수예요. 만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면 얘네들 이것도 전부 다 파이 라디안이거든요. 라디안이 전부 다 생략된 거죠. 얘도 파이 라디안인 거예요. 2 라디안, 3 라디안. 이거 뭐 아시죠? 1 라디안은 57도 정도 되는 거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돼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숫자로 표현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애들이 뭐야 이런데 아니에요. 2분의 파이는 그냥 2분의 3.14 어쩌고 이거야. 2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한 숫자인 거예요. 2 라디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단지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생략할 뿐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얘는 주기가 바뀌어 있어요. 파이로 나눴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 2파이라고 돼 있는 녀석을 파이로 나누면 주기는 2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된 거죠. 주기니까. 그래서 여기 1, 여기 3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3분의 1x라고 돼 있어요.
x3 갈 때 y1 올라갔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 여기가 1인 건 뻔히 아시죠? 이게 1이니까 3 갈 때 1 올라갔으니까 요 점을 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여기다가 선을 그리겠죠? 이런 느낌. 물론 이 뒤에도 그래프는 존재해요. 이렇게 그래프가 존재하겠지만 어차피 얘는 위로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알바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이쪽을 좀 보셔야 돼요. 이쪽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놓치는 게 저기는 잘 그려놓고 이쪽에서 실수가 들어와요. 좀 좁혀서 그릴게요. 이렇게 떠붙이고 얘가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3만큼 왔을 때 1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그쵸?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쪽에서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생겨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선생님, 직선 3분의 1, 이거 흘려 들으세요. 자, 지금은 3분의 1의 x는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이네요. 사인 그래프도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이네요. 그럼 굳이 여기까지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쪽에서 일어난 일이 여기서 원점 대칭에서 똑같이 일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쪽만 신경 쓰시고 여기 가운데는 기준이니까 따로 분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실근의 개수가 여기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여기 그릴 필요 없이 여기서만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거기다가 요거 따로 분류하시고 여기다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이런 느낌. 요건 이제 수능 스타일이죠. n 형태로 나올 거예요. n개. 어떻게? 여기가 n분의 1x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 놓고 아는 것만 들으세요. 시그마 n이 1부터 때리게 해놓고 여기다 식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n이 얼마일 그들의 합을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겠죠. 실제로 이제 김포고에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럼 장난 아닙니다. 다 던지겠죠. 근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여기가 1일 때는 여기 있을 거고 그러면 한 개 생기네 곱하기 2.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차피 변화 없네. 1일 때 2일 때 똑같겠네. 3일 때 3개 생기네. 4일 때 똑같겠네. 5일 때 5개 생기네. 6일 때 똑같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1, 2일 때 1개, 3, 4일 때 3개, 그 다음에 5, 6일 때 5개. 그럼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줍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느낌. 이런 게 이제 2학기 문제. 왜냐면 시그마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런 느낌까지도 이 문제는 진화할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안 돼요.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 생기기 때문에 우함수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 그래프가 좀 다릅니다. 자, 사인 그래프가 됐던 코사인 그래프가 됐던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 범위가 만약에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 아니고 얼마 정도 해볼까요? 5분의 2라고 하자. (5분의 2가) 되면 점이 여기에 찍혀요. 그렇죠? 5분의 2가 되면 점은 저기에 찍힙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예요. 자, 우리 눈으로 보면 보통 이 정도 크기는 우리가 이제 더 작게 그리겠죠. 쭉 이렇게 가요. 딱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1개, 2개, 3개 이렇게 체크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체크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할 건 항상 이거예요. 요 자리. 우리가 여기 둥그렇게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요 자리, 위로 볼록한 요 자리, 요 점을 지나는 경우는 이걸 크게 보시면 그래프를 이렇게 크게 보시면 분명히 요 점을 지나거든요. 이제 선이 이쪽에서부터 와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뚫고 지나가죠.
작은 그림에서는 우리가 이 아이를 그냥 딱 여기서 점 하나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그림에서는 얘를 만나기 전에 여기가 굴곡이기 때문에 이거의 원리까지 설명이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이제 그림상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미적분을 배우시면 위로 볼록이면 위로 볼록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 위에 존재하는 이무의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반드시 여기에 그래프가 형성된다. 이게 정의이긴 하거든요. 얘는 위로 볼록의 형태고 이 사이를 직선이 지나갈 때 무조건 이 부분이 존재한다가 위로 볼록의 정의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죠. 그림만 보더라도 알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림 정말 작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전치껏 슉 이렇게 연결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한 개, 두 개, 세 개 하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크게 확대시키면 요 라인에서 점이 딱 찍혔을 때 이게 한 점이 아니고 여기까지 만나서 무조건 두 점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돼요. 요 문제의 틀은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요 자리가 좀 복잡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절대값도 들어오고요. 평행 이동도 들어오고요.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의 형태를 조금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풀이고요. 물론 연산으로 가능해요. 근데 아직은 그 레벨은 안 돼요. 연산으로 하기에는 꽤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아. 수트까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고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요런 느낌 한번 해봅시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좀 쉬우니까 1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자, 코사인 그래프가 있고요. 사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0부터 7까지에서 이들이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선생님, 코사인 그래프하고 사인 그래프가 있으니까 일단 정확하게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그려볼게요. 0부터 7까지니까 이쪽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2파이였던 녀석을 파이로 나눴으니까 주기는 2가 됐어요. 사인 그래프는 2파이였던 녀석을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게 보기 편하시죠? 3분의 파이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파이 날아가면서 6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래프 형태가 코사인 그래프는 커지네요.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잘 그려야 됩니다. 잠깐만. 2, 4, 6. 자, 이렇게 돼요. 주기가 2로 바뀌었기 때문에 2, 4, 6 이렇게 갑니다. 7까지 가야 되나요? 7까지 가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 되나요? 네, 일단 치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그래프입니다. 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6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한 방이에요, 한 방. 근데 최대 최소의 폭이 바뀌지 않았죠. 한 요쪽 라인 정도에 걸리겠네요. 이 정도 라인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걸로 저기까지 한 방에 가야 돼? 어렵다. 얘 어렵다. 한 방에 저기까지 여기 3.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돌아오고 저기서 한번 돌아가고 이렇게 좀 길게 갈게요. 이렇게 갈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사인 그래프. 더 가야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되셨죠? 자, 이런 상태예요. 원래 작게 그리는 게 편해요. 자, 여러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게 폭이 3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이에요. 이 라인은 3입니다. 근데 사인은 그대로죠. 이렇게 라인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주기에 맞춰서 여기는 2고요. 여기는 4고요. 6, 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인 그래프 뭐 이동 없었기 때문에 주기에만 영향을 받죠. 주기가 근데 6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 흐름이 한 방 이렇게 길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돼요.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해내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워하는 게 우리가 그래프 잘 안 그리거든요. 사인 코사인 그래프 잘 안 그리거든요. 그래프를 어떻게든 그려본 사람들은 풉니다. 이쁘게 그려서. 이쁘게 안 그려도 돼요. 정확하게만 그리면 돼요. 정확하게 이쁘게. 자, 어쨌든 굴곡만 정확하면 돼요. 그 간격하고. 그렇게 그려놓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푸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선생님 전에 우리 방정식 풀 때 이거 하면서요 제가 각을 통일하라 그랬어요. X로 각을 통일하고 치환하고 그러니까 삼각함수도 하나로 통일하고 하자고 했는데 얘네들은 각 변환이 통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 변환이 통하는 애들은 어떤 형태냐면 괄호 있고요. 여기에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돼 있는 녀석들 있죠. 이런 녀석들을 각 변환하는 거지 그냥 이 자체를 바꿔버린 애들은 각 변환이 통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주기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가는 게 기하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정확해요. 물론 공이 저 연산 겁내 잘하는데 연산으로 가면 어떡할까? 숫자 대입하고 이렇게 가는 거.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하루 정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하나씩 일일이 투자. 여러분들 이 각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죠?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때 각이 얼마인지는 더더욱 모르고 왜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 파일을 또 안 쓰고 있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온다? 개수 관련된 문제로 나오게 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직선이었으면 훨씬 수월하죠. 저것처럼 직선의 형태로 나오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거 그냥 좀 빠르게 볼게요. 마이너스 5파이부터 5파이까지 가 있습니다. 주기는 변동사항이 없네요. 그럼 사인 그래프가 부족하다. 하나 밑에 더 있어. 자, 근데 어차피 얘가 라인이 어디에 걸려있죠? 1. 여기 1. 근데 문제는 x의 값이야. 좀 어려운 문제였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뭐 그냥 1인가 보다 하는 문제가 되는데 잠깐만. 이거 안 할게요. 지금 하면 머리 아프다. 요거 지금 할 수 있는 레벨에 궁금하신 분 이따 수업에서 알려줄게요. 자, 저기까지 가면 골치 아파요. 왜냐면 이 지금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sin x가 x분의 1로 바뀌죠. 그쵸? 사인 그래프는 그대로 있는데 sin x의 그래프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지금 x분의 1이거든요. 근데 x가 문제잖아. 무슨 문제냐면 봐봐. 이 그래프가 x의 값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직선이 무슨 짓을 하냐면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 x가 예를 들어 x에 제가 파이를 집어넣었어요. 파이. 그럼 이때 저 직선은 뭐가 되냐면 파이분의 1 직선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 그럼 여기서 만나는 파이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면 여기 있겠죠? 이 점에서는 이 직선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x값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 설명할 수가 있으려나?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각이 이쪽으로 가요. 그럼 얘가 직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일단 안 할게요. 자, 이거는 머리 아프니까 필요하신 분 이따 써드리면 아니면 그때 이따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 딱 요 정도 느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해놓고 직선 쫙 깔아놓고 만나는 거.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 그래프가 동시에 만나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요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인데, 자, 부등식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부등식이라는 내용 자체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 아이는 책에 있는 그래프의 도움을 살짝 받아볼게요. 그래프 그리는 시간이 조금 아쉬우니까 또 내가 한참 신중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에는 시간이 좀 안타까우니까 자, 볼게요. 그래프는 크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삼각 부등식은 방정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모든 것들이 그렇진 않지만 등호 대신에 이제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코사인 x라는 녀석과 2분의 1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두 가지 버전 해석이 가능하죠. 크다와 작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x라는 그래프가 y는 2분의 1이라는 요 직선과 등호가 있으면 만나는 점이 답이 되는 거야. 다시 여기가 등호가 있었으면 코사인 x랑 2분의 1이 되는 값,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값, 혹은 코사인 x랑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등호가 붙어버리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코사인 x의 그래프가 y는 2분의 1이라는 요 직선보다 커야 된대요. 그 범위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딱 그려놨을 때 코사인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어느 부분을 여기와 여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범위가 만약에 문제의 범위가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딱 정의가 돼 있었어. 그럼 딱 요 그림에서만 보는 거니까. 근데 요 그림은 지금 보니까 여기는 점이 있고 여기는 점이 없는 거 보니까 이쪽에는 등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점이 동그라미 구멍 뚫려 있죠. 등호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는 답을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0부터 3분의 8까지. 여기 등호 안 쓴 건 여기 구멍 뚫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등호 없죠. 자, 쭉쭉쭉쭉 가다가 또 언제 3분의 5파이부터 2파이까지.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문제가 뭐냐? 그래프의 모양을 알아야 돼. 내가 기껏 얘네가 3분의 5파이하고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5파이에서 만나지 했는데 그래프의 모양을 거꾸로 알고 있으면 내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었다면 그럼 답이가 아예 바뀌어 버리겠죠. 내가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그러면 여긴데 이쪽이야 안쪽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또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 그냥 답만 알면 되니까 괜찮은데 부등식 같은 경우는 방정식을 푼 다음에 먼저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립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반대로 요 녀석이었다면 이 아래쪽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범위 안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느낌의 동태가 부등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더 볼게요. 잠시만요. 그래프가 더 있었는데 없네. 이런.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요거 가지고 좀 판단해 볼게요. 자, 요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사인 그래프입니다. 자, 이번에도 2분의 1의 선이 쭉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부등식 문제가 sin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였다면 당연히 요 지점과 요 지점 그리고 위쪽이니까 요렇게가 답이 되겠죠. 그러면 6분의 파이랑 6분의 5 파이의 범위 안에 x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뭐냐?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범위가 0부터 2파이가 아니야. (4파이) 그러면 이 선이 연장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6분의 파이와 여기에 있었던 6분의 파이 말고 여기서 또 생겨. 그쵸? 자, 누가 해볼까요? 용준아, 여기 각도 얼마? 6분의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슈 여기서 딱딱 13. 그렇지. 잘했어. 자, 여기는 우리가 3파이예요. 그럼 여기도 용준아 딱딱 6분의 17. 그렇죠. 잘하네. 이걸 하셔야 돼요. 그쵸? 이걸 하신 다음에 범위가 이쪽만 답이었던 거에서 그렇죠? 저기까지 추가되겠죠. 6분의 13파이 그리고 6분의 17파이 이런 느낌. 근데 어렵진 않아요. 여기다가 2파이 붙이고 여기다가 2파이 붙이시면 똑같이 답이 됩니다. 왜? 주기 함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아야지. 어디까지 구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걸 그래프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샘플은 필요해. 그렇죠? 그래프의 샘플은 필요해. 일단 하나는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녀석의 주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이 문제가 sin x가 아니고 예를 들어 sin 2x로 바뀌었다.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sin 2x로 바뀌면 주기의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값이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반당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반당 하면 여기가 12분의 파이, 여기는 12분의 5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기 파이 더하고 주기 파이 더해서 12분의 13 파이, 12분의 17 파이 이렇게 하시면 다음 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좀 가주시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세팅하시면 되는데 일단 주기의 변화가 생기면 각의 변화도 우리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면 모든 각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주기가 2배로 늘어나면 이 모든 각이 2배로 늘어나요. 그것도 좀 감안하시면 계산하기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기의 변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탄젠트 한번 볼까요? 탄젠트 그래프 가지고 탄젠트 그래프가 여기 있네요. 탄젠트가 좀 어려워요. 그래프 보시면 자, 지금 탄젠트 그래프가 있다고 봅니다. 탄젠트 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요거 그대로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탄젠트 x가 루트 3보다 작대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봅시다. 근데 범위가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일단 먼저 이거 아셔야 되죠. 3분의 파이 3분의 4파이. 근데 탄젠트가 짜증나는 이유가 이 점근선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구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0 이렇게 가고, 두 번째 3분의 4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가는 건 좋은데 문제를 가는데 또 어디서 걸려? 점근선에 걸려. 그렇죠? 점근선에 걸립니다. 2분의 파이보다 등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없죠. 여기는 여기도 있네요. 제가 작다로 한 거 맞죠? 작다로 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뭐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 부분이 지금 없거든요. 이 그래프상에서는. 여기가 없으니까 그냥 없네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아랫부분이 존재해요. 아랫부분. 그래서 요 경계부터 요 아래쪽. 그래서 추가로 2파이보다 작고 얼마보다? 2분의 3파이보다 크다. 범위 하나 추가됩니다. 그리고 탄젠트가 어려워. 그리고 탄젠트는 보통 서술로. 왜냐면 객관식이면 보기 중에 이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딱 이걸 구했어. 저걸 놓치고. 근데 보기 중에 얘가 있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그러면 괜히 움찔해서 넌 뭐냐? 괜히 한번 의심해보자. 이게 뭐 있나? 잠깐만. 아 너구나. 이렇게 하겠지. 이 객관식은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쉽게 주려면 야, 그래 탄젠트 어려운 거 나도 알아. 그래 가자 하고 객관식 주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이렇게 부등식이 서술형이 나올 때는 사인 코사인보다는 탄젠트를 많이 내요. 왜냐면 그래야 틀리거든. 답이 틀려버리죠. 그래서 기껏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그림까지 이쁘게 다 그려놓고 딱 해서 밑에 딱 해놓고 근데 체크를 이거 두 개밖에 안 했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이렇게만 딱 보고 딱딱딱 써놨어. 근데 얘도 분명히 아래쪽에 있는 뭐가 걸리는 게 없다는 이유만 무시를 당했어. 사람도 본능이 그러거든요. 어떤 느낌이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땅땅땅땅땅땅땅 이 경계선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신뢰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잖아. 그러면 이 점근선이 경계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범위를 구할 때 딱 점근선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지금 나왔잖아요, 범위가. 그럼 뭔가 신뢰감을 받아. 안정감. 얘 때문에 내가 제대로 너는 범위 밖이라고. 물론 범위는 여기인데 얘를 범위 밖으로 인식하려는 그 사람의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그래프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비교적 수월한데 이 탄젠트가 좀 어려워요. 누구 때문에? 점근선의 존재 때문에.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삼각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왜? 이 경계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돼요. 경계가 얼마인지를 모르시면 힘들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래프의 모양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이가 진행해요. 이렇게 좀 보시고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개념 콕콕에 보시면 개념 콕콕에 2번과 3번이 있어요. 잠도 깰 겸 여러분이 주무시니까 개념 콕콕 297페이지에 2번과 3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풀어드릴게요. 개념 콕콕 297페이지에 2번과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정말 모르겠다 하면 밑에 그림 있으니까 그 그림을 좀 도움을 좀 받으셔도 돼요. 정말 모르겠으면. 자 여기 보시면 사인 그래프 보시면 밑에 거 참고할게요. 그림 그리는 시간 아까웁니다. 자 사인 그래프 이렇게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거기에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위에 걸려 있겠죠. 그리고 이 녀석보다 어떻다? 지금 작거나 문제냐? 크거나 같다네요. 오케이. 크거나 같다 문제니까 그러면 윗부분 되게 심플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들어가주십니다. 자 탄젠트 그래프 일단 딱 그려놓고 봅니다. 그린 상태에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그 녀석이 또다시 등장을 해요. 그렇죠? 원래 이쪽에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 부분이 생략된 형태. 이때 우리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까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경계선상인 거죠. 그래서 아래쪽을 보는 거니까 선생님 왜 아래쪽이에요? 탄젠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항시켜서 탄젠트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래쪽이니까 4분의 파이일 때랑 4분의 5파이일 때 만나니까 그것보다 아래쪽. 그래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없고 자 여기는 4분의 5파이보다 작다인데 여기 점근선이 있죠. 그래서 2분의 파이보다는 크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쪽 2분의 파이 2파이보다는 작다인데 여기 점근선도 있죠. 그래서 2분의 3파이보다는 크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요. 등호도 조금 조심하시고요. 탄젠트에서는 이 점근선 파트는 절대적으로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 자 문제를 볼게요. 부등식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제 7번입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으래요. 골치 아프죠? 자, 일단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기본형이면 이 기본형을 이제 풀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겠죠. 다행히 2파이까지만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을 거고요.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부분을 사인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골치 아프죠? 요만큼입니다. 딱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이 아이를 알아야 되는데 어렵진 않아요. 여기 언제? 4분의 파인 거 아시죠? 알아야 돼. 우리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특수한 각에서 항상 2분의 1 사인 버전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1 이렇게 가고요. 코사인 버전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항상 대칭성인데 사인과 코사인은 각도를 나눠먹기로 했어요. 90도를. 그러다 보니까 45도, 45도 딱 나눠먹는 순간 서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일 때 같다. 여기 4분의 파이고 선생님 여기는 어딘데요? 자 여기가 파이예요. 그럼 띵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다 4분의 5파이다. 그러면 얘는 답이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등호 없네요?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4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연습하세요. 일단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그려놓으면 그걸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얘를 그리면서 여러분의 시야는 요 느낌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요 느낌으로. 그쵸? 요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 좀 넓어졌네요. 이런 느낌을 좀 그려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도움을 받기 위해 그리는 거기 때문에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모양은 좀 정확해야 되겠죠. 자, 이쪽 가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2차 시계풀인데 자, 이걸 딱 만났어요. 그러면 서진아, 얘를 뭘로 바꿔야 될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렇죠? 그래서 얘는 2에다가 이렇게 바꿀 거고요. 느낌이 2차 부등식이죠. 마이너스 2의 c의 제곱, 마이너스 3의 c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고요. 마음에 안 드니까 2c의 제곱 플러스 3c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럼 범위가 2하고 1,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하고 2 이렇게. 자, 그럼 코사인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범위 자체가 얼마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누가? 그러면 코사인 x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얘는 뭔가요? 자, 그럼 우리 이 코사인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범위가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는데 자, 지금 범위에서 원하는 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는 선생님 바뀐대요. 그리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 여기 있겠죠? 그럼 얘가 원하는 건 이 범위 안쪽이잖아. 이거 바뀐 건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이 안쪽 범위 이렇게를 범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준이랑 얼마? (2분의 1이니까) 코사인이니까 60도니까 3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서도 띡띡 얼마? 3분의 그렇죠, 5파이. 왜냐면 여기 3분의 파이 뺀 거니까. 이렇게 범위 정하시고 이들의 범위 안쪽에 x가 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아까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풀이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각 가지고 최대치수 구할 때 썼던 방법이죠. 제곱이 나오면 우분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각을 통일시키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된 거예요. 2차 부등식의 해 범위를 구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범위가 나왔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그래프의 도움을 좀 받죠. 모양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사인과 코사인이 살아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하나의 문제 안에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그래프 두 개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하나의 그래프 안에 사인 하나, 코사인 하나, 물론 산제는 귀찮지만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2차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아이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저렇게 나오면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선 그리시고 똑같이 위쪽이구나. 선 그리고 아래쪽이구나. 너 없네? 버려? 너 위쪽? 아 여기랑 여기겠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좀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이 진행되죠. 좀만 더 볼게요. 비슷한 맥락인데 이건 좀 그렇고 자,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0부터 2파이까지 부등식의 해가 저 녀석이다. 이때 이거의 값을 구해보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만 더 연습하는 거예요. 사인 그래프입니다. 사인 그래프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 그려지겠죠? 여기 2파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선생님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거 모르는데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 몰라요. 자, 근데 일단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은 요즘 있겠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뭔지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말고 모르는 거예요. 자, 범위가 저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요렇게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자, 이때 뭘 구하래요? 코사인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저번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저번 시간인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알파하고 베타의 값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더라도 대칭성을 활용하면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떠하니까? 같으니까. 그래서 이 둘의 뭐가 중점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이들의 반절인 2분의 3파이가 되겠다. 이건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4분의 2니까 추가로 2분의 1을 더 해준 거죠. 그렇죠? 4분의 1이 된 거니까. 자,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아, 4분의 3파이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할 건 뭐냐면 코사인 4분의 얼마 파이? 3파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4분의 3파이 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지우야? 얼마? (4분의 파이) 얼마야? 45도죠.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몇 사분면?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빨리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거 노가다 시킬 거예요. 방정식, 부등식 한 70문제씩이니까 140문제 되겠네요. 뭐야? 명절 선물. 명절 해야지. 어이, 명절 선물 해야지. 자,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부등식의 느낌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나지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이제 삼각함수의 내용에서 그래프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문제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 삼각함수 살짝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자, 처음에 우리가 동경의 위치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때의 n의 값은 정수이자 회전수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고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플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알파가 실질적인 동경의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여기로 이제 동경을 표현할 때 예를 들어 동경이 여기 있었다고 치자. 그때 요각을 알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세타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죠. 세타가 3, 4분면에 각일 때 이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위에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3,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세타라는 녀석은 2n 파이 플러스 파이하고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가 붙어버렸으니까 이걸 전부 다 2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는 거죠. 요거. 얘가 어디 있을까? 이것들은 회전수야. 하지만 이미 회전수의 영향이 한 바퀴에서 반 바퀴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n에다가 대입합니다. 0, 1, 2, 3 그러면 0, 0 대입하면 아 얘는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니까 4분의 3파이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2분의 세타는 그러면 얘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 범위 안에 있겠구나. 근데 말씀드렸죠. 두 개로 나누면 무조건 두 개밖에 안 생겨요. 그리고 얘네들은 대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굳이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죠. 3개면 3분의 파이면 3개 생겨요. 4분의 파이면 4분의 세타면 4개 생깁니다.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 4회 그 문제는 나온 적 있다.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는 것까지 기억이 안 나고요. 여기에 n분의 세타 이렇게 났어요. 자, n에 들어갈 값은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왔고요. 이 아이가 모든 사분면 위에 위치하기 위한 n의 값의 개수는 이렇게. 지우는 이렇게. 준서야 이렇게. 50개? 50개? 이거 몇 등분 몇 개로 쪼개 모든 사분면이 있다고 그랬어. 2개면 2개, 3개면 3개, 4개면 4개, 4개여야 4개 다 있을 거. 그러면 4의 배수인 25개. 이런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도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이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동경인데 이 동경의 위치가 5개가 더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서진아? 어떤 거 5개가 있었죠? 대칭? 밑도 끝도 없이 대칭?
일치. 좋아. 일치. 그 다음에 또 한직선. 일직선.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또 X축. X축. 주원아 마무리 준비해. 밑에 너가 채울 거야. 그 다음에 또 Y축. Y축.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X. Y는 X.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를 주원아 얘네 둘은 어떻게 할 거야? 뭐 하는 거냐고요? 나도 몰라. 자, 준이랑 이거 뭐 할 거야? 동규야, 이거 뭐 할 거야? 지우야, 이거 뭐 할 거야? 뺄 거예요. 이 세 개는 뭐 할 거야? 더 할 거예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석구야, 얘는 뭐라고 표현할 거야? 얘는 EM 파이 플러스 파이. 주아야, 얘는 뭐라고 표현할 거야? 얘는 EM파이 마이너스 세타? EM파이 뭐 플러스 뭐? 이 세타가 어디냐 이거? 세타 없어. 그런 거 안 키우고. 뭐라고요? 세진아, EM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했어? 그쵸? 자, 마지막 EM파이 플러스 파이. 와, 채진이 잘했어. 이 느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 까먹었어요. 괜찮지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 왜냐면 난 이걸 몇 번 했거든. 그렇죠? 자,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걸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세타가 있습니다. 2세타가 있어요. 그리고 5세타가 있답니다. 5세타 숫자. 얼마 정도 해볼까? 6세타. 자, 이렇게 있답니다. 이 두 녀석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혹은, 그걸로 하자. 한 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래요. 이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래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빼야 되겠구나. 그럼 뺐으니까 4세타. 그쵸? 얘를 뭘로? 2n 파이 플러스 파이로 표현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그래서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타는 2분의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여기다가 0, 1, 2, 3, 4 또 대입하고 있는 거야. 근데 범위에서 줍니다.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해놓고 범위에서 줍니다. 세타의 범위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부터 뭐 파이까지 이렇게 범위를 줍니다. 이런 느낌. 그럼 우리는 숫자를 하나씩 대입합니다. 0 대입하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4분의 3파이. 이런 느낌이 되겠죠. 4분의 5파이.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저 너무 크다. 안 되는 이 범위가 안 나오는데. 파이랑 2분의 3파이. 그래서 0 들어가면 4분의 파이고 2 들어가면 요게 이제 아닌데? 우씨 4분의 3파이 있었네? 다시 파이. 이렇게 있을 때 1 들어가면 4분의 3파이죠. 그러면 4분의 3파이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답은 이거 이렇게 처리합니다. 요게 이제 동경의 위치관계.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부채꼴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어요. 세 가지 공식을 기억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L은 치즈랑 L은 R RL? L이 RL? L은 제곱. 제곱. 자, 괜찮아. 준서야, L은 이게 되게 중요해. 너가 대답 못하잖아. 내가 저번에 뽑아놓고 안 준 숙제가 있거든. 원과 부채꼴. 그게 나가. 잠깐만요. 아니 다. 빨리 대답해. L은
L은 S. 넓은 경우. 아니 몰라 나는 L. L은 잠깐만요. 이분의 세타? 이거 어떻게? 그래요? 지훈아 L은 자 안타깝다. 오늘 숙제가 추가됐네. 나 2개만 뽑았는데 하나가 이거 괜찮아 여기 뽑아놨어. 일반각과 호도법, 도체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뽑아놓고 여기 못 주고 있어. 요거 주면 되겠다. 나 수학 설날 설문이다. 자 용준아 S는 2분의 1 R RL 또 2분의 1 뭐지? 네. 세타 세타 알죠? 그렇죠. 왜냐면 RL에서 L을 R세타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아 이거 푸는 문제를 내가 안 줘가지고 너 이거 기억 못하는 거지. 내가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자 그다음 부채꼴에 둘리가 들어있어요. 둘리가 이제 그 40입니다. 둘리 40. 준우야. 네. 넓이의 최대값은 여기요? 3, 2, 1 3, 2, 1 3, 2, 1 서진아 넓이의 최대값은 50 100 50은 또 어느 나라 숫자죠? 주수야 네. 내가 너 준우를 준 사람으로 미안해 아우 너무 미안해 준우야 네. 언제 최대가 되죠? R 11대 오 근데 계산 잘못했어요. 그래요 자 중심각은 얼마일 때? 2 2 라디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넓이는 무조건 R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아니 이거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다 적용만 하실 수 있어도 돼요. 자, 그래서 석호야. 예. 넓이가 네. 넓이가 얼마 정도 해볼까요? 400이야. 네. 넓이의 최대값이 400일 때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요? 40 40. 그렇죠? 왜냐면 이 녀석은 R의 제곱이고 R은 20일 테니까 호의 길이는 이 라디안의 의미가 뭐예요? 반지는 거 호의 길이가 같을 때가 라디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배가 되면서 40 이렇게 가시는 게 맞겠죠. 요게 이제 처음 단원에서 배웠던 그 녀석들입니다. 자,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운 게 이제 삼각함수죠. 알겠죠. 삼각함수를 배울 때 우리는 각변환이라는 걸 배웠어요. 뭐. 네. 준서는 아니. 뭐가? 왜? 저 성질은 잘. 성질은 잘 안다고? 그래요. 좋아요. 우리가 삼각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점이 생기면 요 녀석을 가지고 x, y 그리고 여기는 r, x, 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기본적으로 각은 무조건 x축을 밑변으로 가져야 돼요. 이건 의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현되는 이런 세타들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세타가 밑에 생기죠. 그럼 밑에서 어차피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더라도 뭐예요? 합동이기 때문에 이게 세타라면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y좌표의 변화에 따른 y를 품고 있는 누구와 누구? 사인과 탄젠트만 뭘 붙여주면 되겠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때문이기도 하냐면 사인과 코사인은 아니 탄젠트는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의 특징은 이 아이가 마이너스 fx로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죠. 마이너스를 끄집어냈고 마이너스를 끄집어냈죠. 얘와 동일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안 바뀝니다. 왜냐면 파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파이에서 세타를 빼거나 세타를 더하거나 어차피 같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단 위치가 플러스에서는 3, 4분면이야. 그러니까 얘만 플러스고 다른 애들 마이너스가 붙어요. 뺄셈에서는 빼기에서는 파에서 세타를 뺐어요. 그럼 2, 4분면이거든요. 2, 4분면에서는 얘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녀석이죠. 이 녀석들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밑변 x축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배신 때리고 여기를 세타로 사용한대요. 2분의 파이 된 다음에 여기를 세타로 사용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를 밑으로 끄집어 내려야 돼. 이 아이를 밑으로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끄집어 내리죠. 근데 여기서 사용한 세타가 사인 세타가 이거분의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밑으로 내려서 해석하면 이거분의 이게 밑에서는 이거분의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이었던 녀석이 세타에선 사인이었던 녀석이 밑으로 끄집어 내리면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가 되면서 탄젠트 분의 1로 바뀌게 됩니다. 세타, 세타, 세타. 그런데 이것도 위치가 중요하죠. 플러스인 경우에는 2, 4분면. 2, 4분면이니까 얘만. 원래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마. 원래 있었던 녀석의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1, 4분면이니까 전부 다 플러스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하나만 더 하면 마지막입니다. 얘가 이 파이가 붙었어요. 그럼 이 파이는 회전수기 때문에 다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지워버리면 됩니다. 가볍게. 그래서 2파이, 4파이, 6파이 얘들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 해석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런 느낌. 물론 이 아이는 2파이일 때도 성립하지만 2분의 3파이 혹은 2분의 5파이 얘네들도 동일하게 특성을 적용했습니다. 이 각변화를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등장하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토코야, 왜 1이야? 그 변지름이 1인 원에서 그 r이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아니, 사인 세타가 잠시만요. 대입하면 나오는 x좌표가 그래, 대입하면 나와요. 맞아. 자, 여기 그래프 보시면 우리가 이걸 해내야 돼요. 여기 R이고 R인데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분명히 X고 여기 R이고 여기 Y인데 우리는 이 Y라는 녀석을 뭘로 해석할 수 있다? R 사인 세타. X라는 녀석을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왜 돼요? 마지막 설명이에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거야. 자, Y라는 녀석은 사인으로 보면 사인 세타가 요 식에서는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렇죠?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R분의 Y인 거야. 사인 세타는 이것만 자연스럽게 여기로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Y는 R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예요. R분의 X. R만 넘겼습니다.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지금 X, Y 대신에 이걸로 바꾼 거거든요. 우리 원 기억하시죠? 이 원은 이렇게 생긴 원입니다. 네, 이런 원이에요. 자, 원 위에 이런 점이 존재합니다. 대입하겠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제곱에 의해서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r 제곱 뭐 되죠? 슉슉슉.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여기는 1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자,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맥락 없이 나온 건 아닙니다.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도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 이 녀석의 친구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저기서 x분의 y죠. 근데 x를 뭘로 바꾸고 r 코사인 세타로 바꾸고 y를 r 사인 세타로 바꾸면 샵샵. 그래서 누구 남았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i는 실제로 문제에서 활용될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제 세 가지. 사인 제곱 세타를 만나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1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거야. 뭐 할 때?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삼각함수의 최대 시속을 사용되죠. 자, 코사인 제곱 세타를 만나면 1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거예요. 마지막 1을 만나면 준우야 뭘로 바꿀래? 사인 제곱 플러스 그렇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숫자 또한 이렇게 바꿔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주 등장하지 않고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빈번하게 오늘만도 이거 몇 번 했죠? 그래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녀석이니까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각변환이었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풀어가게 되겠죠. 그들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항상 옳은 거 골라라 해놓고 등호를 사용해서 좌변에다가 우변에다가 뭐 막 깔아놓은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깔아놓은 거 정리하면 풀려요. 뭘 이용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 정리하면 풀립니다. 근데 하다가 안 되면 제가 이 아이는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세타에다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뭐하라? 대입하라.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것까지 좀 알고 계시고요. 여기가 이제 그래프 앞에서 이제 각변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그래프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그래프에 대한 얘기죠. 자, 사인 그래프. 그린다. 자, 이 그래프의 특성은 뭐냐면 주기가 2파이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이제부터는 기함수라고 부르죠. 이것 때문에 아까 지웠네.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폭, 치역의 범위가 y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들이죠. 주기와 대칭성과 치역의 범위, 최대 최소가. 코사인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끝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한결 그리긴 좀 수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좀 힘들어요. 여기가 지금 2파이고요. 여기가 요로로로 여기 얼마? 마이너스 8. 얘는 주기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아니고요.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함수는 x를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으면 귀찮으면 빼버리면 돼요. 사인은 밖으로 끄집어내지만 코사인은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 탄젠트 그래프.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i는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가지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입니다. 왜? 주기가
파입니다. 자, 이 아이는 폭이 없습니다.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치역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죠. 근데 정의역에 x는 뭐가 아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닌 녀석들이 들어오죠. 선생님 왜 마이너스가 없나요? n에 어차피 음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바꿀 필요는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혼동입니다. 자, 이런 느낌.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 기함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발생하는 일이 여기서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거,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조금 첨가를 하자면 절대값 그래프는 밑에 걸 끌어올립니다. 밑에 걸 끌어올리고요. 요 밑에 거를 끌어올립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들 이제 한 3월, 4월쯤 되겠죠. 그때 좀 언급하기로 하고요. 지금 좀 부담스러우니까 요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이 등장을 하죠. 자, 방정식이라는 건 형태는 항상 그렇죠. 사인 x가 얼마다, 코사인 x가 얼마다, 탄젠트 x가 얼마다 이런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선 그리죠. 슈 만나는 것들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 값이 우리 머릿속에 흔히 있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0, 1인 경우나 3분의 루트 3, 루트 3인 경우, 탄젠트의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값이 아까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든지 뭐 얼마 정도일까요? 뭐 5분의 2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뭘 이용하자? 대칭성을 이용하자. 이렇게 표시가 딱 되어 있다고 치자. 여기 3분의 2, 5분의 1에 뭔지 모르겠어. 근데 x의 범위를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범위를 줬어요. 이들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파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죠. 근데 몰라. 뭔지 몰라. 하지만 그건 알아. 이들의 알파와 베타의 중점인 얘가 얼마라는 거, 파이라는 사실은 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파이니까 이 둘이 합은 뭐가 되겠다? 2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하셔야 돼요. 방정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숫자가 나왔으면 빨리빨리 구할 생각을 하시고, 모르는 숫자가 나왔다? 그럼 얘 100% 합이에요. 합을 이용하는 거니까 반드시 대칭성 찾고 어떻게 더해야 이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수한 각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것들 잘 구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구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준일이처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시험 볼 때 준일아 반드시 따라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까딱까딱하게 필요합니다. 항상 기준은 파이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까딱 여기서 까딱 만약에 밑에 생겼으면 여기서 까딱 동일합니다.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까딱 여기서 까딱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런 숫자들이 나왔을 때 3분의 파이 쓸지 4분의 파이 쓸지 6분의 파이 쓸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까딱을 하더라도 3분의 파이 까딱 할지 4분의 파이 할지 6분의 파이 할지 알아야 뭘 하지. 그래서 최소한 중요한 것들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그냥 달달달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가끔씩 이거 헷갈리기도 할 거지만 반드시 아셔야 돼요.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정보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등식 좀 전에 했죠? 부등식은 여기에 그냥 범위만 추가됩니다.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런 식으로 범위만 추가되는 형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했던 게 실근의 개수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나와요. 실근의 개수가. 여기는 이건 딱 하나 설명 나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마풀이나 이런 거 풀 때 보면은 실근의 개수 겁나 많이 나옵니다. 실근의 개수는 일단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거기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쉽진 않습니다. 탄젠트가 제일 쉬운데 잘 안 나와요. 왜냐면 탄젠트는 생각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 그래프가 밑으로 계속 뻗어나가죠. 계속 만나.
그게 뭐냐면 x의 범위가 있을 거거든. 뭐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 마이너스 3파이부터 3파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점을 다 만나.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가 범위였다고 치자. 그러면 요 관계에서 무조건 한 번씩 만나. 개수만큼.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파이가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그 개수만큼 무조건 얘는 만나기 때문에 일단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실근의 개수가 관련돼서. 근데 방정식 부등식으로 잘 나와요. 왜? 누구 때문에? 전근선 때문에. 정말 최악이죠. 풍문의 인연 요소 탄젠트를 냅니다. 방부등식. 사오는 사인과 코사인을 했어요. 최근 2년만 더 보면 너희도 사인과 코사인을 했어요. 근데 풍문의 요즘 분위기가 탄젠트 쪽으로 좀 기우는 느낌이어서 싫어도 알아요. 정근선 싫어도 알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정근선에서 등호 안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감안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이게 우리가 삼각함수부터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딱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살짝 기억을 해놓고. 왜냐면 이번 달에 끝났거든요. 이제 그래프는 끝났어요. 딱 여기까지 하면 그래프는 끝입니다. 다음 달은 뭐냐면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인데 그래프를 쓰지가 않아요. 애초에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여기를 더 좋아합니다. 선생님 드디어 제가 할 만한 게 나왔어. 이런. 왜냐면 중학교 때 했던 거 약간 재탕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자,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설명할 때 한 방에 쭉 가야 돼서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에 화요일, 목요일 수업 안 해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한 것도 있어요. 너무 까먹을까봐.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에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시 쫙 한번 훑어볼게요. 아마 친숙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처음 배운 내용. 사인 법칙. 이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아예 생소한 내용이에요. 생소한 내용인데 저 그림을 보시면 원이 있고요. 원 안에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어요. 삼각형 기준으로는 외접하는 원이겠죠? 근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외접 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외심이죠. 외심의 특성 하셨죠? 그 녀석이 다시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 사인 법칙. 근데 딱 보시면 복잡한 법칙은 아니잖아요.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2R. 뭐예요? 질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물론 이걸 증명하는 것들 보여드릴 거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활용해서 맨날 구하는 게 뭐야? 사인값, 변, 지름. 이것만 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사인 법칙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 코사인 법칙인데 얘가 좀 어려워요. 식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죠. a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근데 이거는 헷갈려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요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요거 양변을 나눈 거니까 뭐 특별할 건 아니고, 자, 요게 이제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은 얘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코사인 법칙이. 근데 단독 출제보다는 이 사인 법칙과 함께해서 나와요. 요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도 결국은 뭐냐면 삼각형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 하나 주고 여기서 사인 법칙과 요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의 장점은 뭐냐? 사인 법칙은 이런 거예요. 한 쌍을 알면 돼. 각도하고 대변. 대각과 대변 한 쌍만 주어지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적으로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각도에 대한 얘기가 추가되는데 요 코사인 법칙은 주인공이 A, B, C 세 변이에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쪽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각, 대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름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여기로 가는데 이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생님 그래도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방부등식보다는 얘기가 훨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의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어디서 본 듯한 그래프들이에요. 막말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안 써도 풀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살짝만.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충동을 느끼세요? 여기 쪼개고 싶죠, 시죠? 그래서 여기 45도 만들고 싶고 여기 60도 만들고 싶잖아.
그럼 여기 30도 될 거고. 그럼 다 구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75도가 있는데 75도 쪼개고 싶잖아요. 45도. 30도로 쪼개고 싶죠. 60도. 지금. 그렇죠. 중학교 때 봤던 걸로 풀려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다 갖다 버려도 될까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아니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겠지. 이 중학교 버전으로 풀릴 수 없는 문제를 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긴 아셔야 돼요. 자,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친절하죠? 여기 쪼개면 되죠? 여기 쪼개면 30도, 45도 나올 테니까. 자,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어디서 봤던 듯한 모양이죠? 정사각형에서 맨날 구하는 거. 중학교 때 맨날 이거 사인 세타 구하는 문제였어요. 사인 세타 구하고 여기다가 맨날 이런 그림이었어. 중학교 때는 이거였어. 땡땡땡땡땡땡땡 맨날 이거였어.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니까? 이게 맨날 중학교 문제야. 그럼 우린 전체에서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 구하는데 여기 8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1이니까 요게 넓이는 얼마가 됩니다. 8분의 1 얼마가 됩니다. 8분의 얼마가 됩니다. 빨리 말해.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 8분의 3이 되겠다.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였다. 여기가 1이었다. 그러면 여기 루트 5죠.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아니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두 변이 루트 5, 루트를 곱한 값 5 이걸 계산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다? 8분의 3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4 곱하기 8분의 3이 나왔다. 그럼 사인 세타 값은 얼마냐? 이거 쭉 넘겨서 계산하시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중학교 때 풀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뭘 이용할 수도 있겠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요거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막 쪼개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쪼개고 싶으면 왠지 60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이런 느낌이야. 중학교 때 봤던 거다. 그 혹시 기억나나요? 그 신라시대 그 청동거울? 아니, 그 선사시대인가? 청동거울 있죠, 청동거울. 청동거울 쪼개는 거. 여기 테두리만 막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이 녀석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여기 중심을 찾으려고 한대요. 뭐 쓸까요? 선 그리고 선 그려서 외심 찾으면 되는 그런 거. 그런 느낌이야, 약간. 그러니까 보면 약간 추억이 돋을 거야. 나 이런 시절 좋았는데.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디서 진짜 많이 본 듯한 그림들 나오죠. 그렇죠? 약간 패턴이 그래요. 자, 이것도 약간 중학교 때 그 빌딩 있잖아요. 빌딩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사람이 빌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각도 만들어 놓고 탄젠트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어렵게 낼 수가 있거든요. 어렵게 내는데 그 어렵게 내는 그 성질들이 다 어디 거냐면 중학교 거야. 닮은 원의 성질 기억하시죠? 닮은과 원의 성질. 그거 땡겨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닮은과 원의 성질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특히 닮음 찾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 있고요. 최단거리도 어디서 보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넓이인데 2분의 1 두 변 사인 끼인가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그쵸? 넓이 평행사변형 두 변 사인 끼인가 대각선의 길이를 할 때 2분의 1 두 대각선 사인 끼인가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재탕입니다. 넓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넓이들은 다 저거 가지고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여기서 어디서 본거 같죠? 중학교 때 다 봤던 그런 여기 지금 여기 PPT 파일에 없는데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하나 추가됩니다.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이 뭐냐면 지금 몰랐대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넓이 구하래요. 생각해 넓이. 이걸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게 헤론의 공식. 각도 필요 없어. 각도 다 갖다 버려. 그냥 나는 뭐만 하면 돼? 세 변의 길이만 하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게 헤론의 공식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지금은 어느 뜻이야? 궁금해야지. 헤론의 공식 배우고. 헤론의 공식 학교 시험에서 써도 돼요. 근데 뭐냐면 풍무 물론 이제 헤론의 공식이 서술로 나온 적은 없는데 작년에 니네 선배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헤론의 공식 써도 되나요? 썼기만 해봐.
왜요? 쓰면 안 되나요? 너 그거 증명할 수 있으면 쓰게 해줄게. 걔가 증명했어. 그래서 생기부 써줬어. 영 나쁜 선생님은 안 된다 봐. 그러니까 원래 헤론의 공식이 교육 과정이 없어요. 교육 과정이 없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로 만약에 나왔을 때 쓰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교육 과정이 없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 그런 거지. 증명할 수 있으면 쓰게 해줄게. 뭘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쓰게 해줄게. 얘가 나 선생님 헤론의 공식 증명 쓰게 해준대. 그래 나는 연습하자. 그래서 가서 해 했더니 다음날 한 거야. 실제로 그리고 하고 생기부 써줬대. 세팅이다. 생기부야 세팅. 하여간 한 줄을 써도 한 줄 써줬나? 한 줄인가 두 줄인가 써줬대 추가. 그래서 막 아이가 친구가 뭐라 썼다는 데는 까먹었어. 자 그런 느낌. 혹시라도 수학 시간에 이제 선생님 성향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특히 이제 수투나 미적분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공식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들에 대한 증명을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약간 좀 찾아보셔서 그들의 유래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설명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해 보시면 그 전부 다 생기부에 작성이 됩니다. 그런 것들. 물론 너희들은 크게 필요는 없어. 신혼이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지. 수학 교육과를 가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어쨌든 너희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해. 시험 잘 보면 되지 뭘 또. 느꼈어 또 이번에 저쪽 애들 대학교 가는 거 보면서 또 느낀 게 일단은 점수예요. 생기부 아무리 잘 써도 일단은 점수가 나와. 내시 점수가 안 나오면 다 필요 없더라고. 일단 점수가 안 되면 생기부 정말 이쁘게 아름답게 잘 써도 점수가 안 되면 애초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물론 왜냐면 너희 일반고니까. 특목고도 다르죠. 이게 다르지만 일반고는 그러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에 증명과 함께 하나씩 풀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숙제가 남았죠.